어느 하루 이슬 맺힌 새벽 하늘이 점차 밝아오는 틈새에서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창문을 통해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민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오늘은 정말 상쾌한 하루가 될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민수의 아침은 철저하게 계획된 루틴으로 시작된다. 그에게 주어진 아침 시간이야말로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다. 그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밤새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었다. 몸속에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렇게 스트레칭을 마친 민수는 거울 앞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말을 건넨다. 너는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이러한 말들은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더욱 굳건히 해준다. 이어서 민수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오늘의 메뉴는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 블렌더에 바나나, 사과, 시금치, 그리고 아몬드 우유를 넣고 섞으면 기분 좋게 새콤달콤한 스무디가 완성된다. 민수는 그 스무디를 마시면서 하루의 중요한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 계획 확인 시간은 민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산책을 나섰다. 20분간 집 주변 공원을 걷는 동안 민수는 자연과 한 몸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햇살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민수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걸음만 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민수가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요가 수련이 이어진다. 요가 포즈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그는 자신의 내면과 교감하게 된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민수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내면의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모든 루틴을 마친 후 민수는 마침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아침 루틴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과 앞으로 닥칠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를 돕는다. 그날도 민수는 활기차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민수는 이 아침 루틴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마법 같은 비결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로써 민수는 매일 더 나은 자신과 마주하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진정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쯤은 어느 카페에서 아니면 아늑한 집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주제가 불쑥 튀어나온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 음식이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런 항산화제 음식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을 풀어보려 한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실은 40대 중반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이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입소문을 냈고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진이는 처음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그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그녀의 비밀 중 하나는 다양한 항산화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풀어놓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은 신선한 베리류였다.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를 매일 아침 요거트에 넣어 먹는 것이 그녀의 주된 식습관 중 하나였다. 베리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 준다며 그녀는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녹차를 언급했다.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녹차를 마셔.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의 유해 물질들을 제거해 준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면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좋지라고 설명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말하는 진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크 초콜릿을 추천했다. 그녀는 사람들은 종종 초콜릿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다크 초콜릿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지라며 하루에 한두 조각만 먹어도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식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도 빠지지 않았다.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을 자주 먹으면 심장 건강에도 좋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준다고 하더군이라며 진이는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해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보카도를 들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매력이라는 그녀는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포타슘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탁월하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종류의 샐러드와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다. 지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 정말 그런가?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그녀가 아닌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항산화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보려는 결심을 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비밀을 실천한 사람들은 결과에 놀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항산화제 음식은 마치 마법처럼 작용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혹여 이 이야기가 현실이거나 딱히 전설 같은 일화가 아닐지라도 항산화제 음식을 통한 건강한 삶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젊음의 비밀로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농장에 사는 민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들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네 도서관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건강 코너에서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책장을 넘기면서 그는 뇌 건강에 이로운 여러가지 슈퍼푸드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삼촌 댁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삼촌은 이 건강 정보를 들으며 크게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민수야, 이 슈퍼푸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까? 삼촌의 질문에 민수는 책에서 읽었던 뇌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와 간단한 요리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수가 소개한 간단한 요리법은 블루베리 스무디였다. 블루베리 한 컵과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약간의 요거트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돼요. 아침에 한 잔 마시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였다. 호두는 뇌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민수는 호두를 곱게 다져서 샐러드에 뿌리면 좋다고 했다. 호두와 사과, 양상추를 조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훌륭한 샐러드가 완성돼요. 세 번째로는 녹색 잎채소, 그 중에서도 시금치가 있었다. 시금치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하여 뇌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민수는 시금치를 이용한 간단한 반찬, 시금치 무침을 추천했다. 데친 시금치에 소금, 참기름, 마늘 약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세요.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맛이 기막혀요. 네 번째 슈퍼푸드는 연어였다. 연어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민수는 삼촌에게 연어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를 소개했다. 레몬즙과 소금, 후추로 연어 조각을 양념한 다음 오븐에 살짝 구워주세요. 신선하고 맛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이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다크 초콜릿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민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가끔씩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을 디저트로 즐기면 좋다고 삼촌에게 말했다. 청중이었던 삼촌은 민수의 설명에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 슈퍼푸드들을 꼭 시도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그날 저녁 민수와 삼촌은 함께 부엌에 들어가 민수가 설명한 대로 간단한 요리 몇 가지를 준비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가치 있는 변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는 현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나날들 속에서 나는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명상의 첫 번째 기법은 호흡 명상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스로의 호흡을 느끼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점 숨결 하나하나가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갔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명상으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느꼈다. 두 번째 기법은
바디 스캔 명상이었다. 누워서 혹은 편안히 앉아서 몸의 각 부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끝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신체의 여러 부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그 힘듦과 긴장을 녹여내는 것이 이 명상의 핵심이었다. 몸의 긴장을 풀면서 마음의 긴장이 함께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명상을 시도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아 고생했지만 이내 눈을 감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에 빠져드는 것이 익숙해졌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네 번째 명상 기법은 만다라 명상이었다. 만다라는 명상에서의 도구로서 그것을 색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었다. 머릿속을 비워내고 나만의 창작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며 그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내게 힐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걷기 명상을 배우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걷자니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볍게 느껴졌다.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복잡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5가지 명상 기법들은 나에게 그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한 시간을 되찾아 주었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명상을 통해 변화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나눈 기법들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평화로운 순간들의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키워나갈 것이다.